자, 이제 실무의 네 번째 나뭇가지인 부동산 거래 계약하고 거래 신고 파트에서 이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겠습니다. 자, 결국은 핵심은 뭐다? 똑같죠. 매번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해서 우리 중개업자의, 그죠? 어떠한 행위 제한이 따르는지, 또 우리 고객들은 또 어떠한 행위 제한이 따르는지, 그죠? 그 행위 제한. 그걸 또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 사항이 따르는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 조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래계약 파트 20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죠? 당사자가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거래계약은 되죠. 그죠? 되는데 굳이 우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뭐 하다못해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나중에 어떤 분쟁을 방지하기는 어떤 기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거래계약서 관련해서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고 오른쪽 나뭇가지인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거민 받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민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저 법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거민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계약 관련해서, 그렇죠? 각종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사항이 따르는지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죠. 우리 교재 이제 168페이지입니다.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출제자 의도 한번 보죠. 다시 한번. 그래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을 알고 있는가? 문제에서 주어진 예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겠죠? 거민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요약에 기재사항에다 빨간 펜 밑줄을 하시고요. 우리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거래계약서는 딱 이런 것만 써야 돼. 거민계약서는 딱 이런 거야. 법정서식이 있느냐? 둘 다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어요? 법정 기재사항만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있지만은 법정서식은 없다는 것,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차이점, 법정서식은 없다, 법정 기재사항은 있다는 거죠. 기재사항의 차이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거래계약서 보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죠. 그죠?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계약 당사자지 부동산 중개업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른쪽 보면 거민계약서에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 4번 밑에 보면 점이 있죠. 4번 밑에 점. 부동산 중개업자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으면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다면은 뭐예요? 기재를 해야 된다. 어디에? 거민계약서에. 우리 거래계약서가 아니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의 금액, 계약 금액, 뭐 지급일자. 그래서 이거는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죠. 앞에 중개된 조사 확인 설명에서는 뭐예요? 거래 예정 금액인데, 이거는 뭐예요? 거래 금액이죠. 그 다음 5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6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7번째 조건 기한, 법률행위에 부관이 있으면 그거 적어 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앞에 하고 연계가 되네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말이죠. 여기에 지금 일단은 우리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각 테마를 이렇게 연계해서 비교 연계하는 게 중요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할 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중개계약서 할 때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하고 비교 연계하는 게 중요했죠. 자, 여기서는 거래계약서는, 그렇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비교 연계해서 중요하다 이거죠. 딱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가.
그래서 그 기재사항의 어떤 공통적 차이점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4번의 거래 금액이라고 기재를 하지만은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 자, 15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15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의 7번째에서 거래 예정 금액이 되어 있죠. 거래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거래계약서에서는 뭐예요? 거래 금액이죠.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제가 필기체로 해가지고 168페이지예요. 공법상 이용 제한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인 기사항이 아니죠. 그에 반해서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152페이지에 그죠, 공법상 이용 제한이 3번 동그라미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그래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특히 뭐예요?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는 보니까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원리, 대금 이런 거 비슷하죠. 네. 부동산 중개업자 요거 하나 차이 나네요, 그죠? 뭐 조건기한은 뭐 오른쪽도 똑같이 왼쪽도 똑같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구 표시 보니까 거민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어디 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특별하다는 거죠. 그쵸? 뭐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민법. 그렇죠. 민법에 대한 하나의 어떤 특별법이죠. 민법에 우리 180조에 그죠, 법률 행위를 한 부동산의 물권의 특실병 뭐해야 효력이 있다고요? 등기해야죠. 거기 등기가 뭐예요? 본등기였죠, 그렇죠? 가등기가 아니라 등기. 그럼 이 등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대로 해야 되는지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민법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하나의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거죠. 역시나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일반법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말이죠. 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하나의 어떤 특별법적 개념이 바로 그게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다고? 민법에 두고 있다고요, 사실은.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여러분 인터넷 한번 법제처 가셔가지고 거기 국가법령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딱 클릭하시면은 쫙 뜨실 거예요. 거기에 3조 2항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케이,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요. 나는 안 찾았는데 빨리 찾으신 거예요? 거기 3조 2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2항에 3조 1항에 계약을 원인으로, 무엇을 원인으로요? 계약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계약은 뭡니까? 법률행위죠. 우리가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계약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다른 건 아니고, 그렇죠? 소유권. 그것도 뭐예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거민 신청인을 표시해요. 거민을 누가 신청하는지 그 사람을 표시해가지고 어디를 관할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가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그리고 군수. 이하 뭐라고? 시장 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민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거민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바로 읍면동장을 말하죠, 그렇죠? 읍면동장을 받아, 거민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거민 받은 걸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제출하지 않으면 뭐예요?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요 기재사항을 봤는데, 자, 그래서 위에 기재사항에다 빨간 펜 밑줄 쫙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 펜으로, 그죠? 검인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자 밑줄 쫙 그어 놓읍시다. 거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계약서 검인제도, 요걸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고요. 자, 검인 제도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검인 받아야 한다고요, 등기하려면은. 하여야 한다. 하나의 뭐예요? 그 법. 이 법이 아니라 그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하나의 행위 제한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은 탈세 방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중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죠. 등기는 뭐예요? 본등기를 말하죠. 가등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기역 니은만 플러스 되면은, 그렇죠? 검인을 맡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계약이 아니고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판결. 그래서 이 판결 등의 경우에도 검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거는 3조 2항, 그 법 3조 2항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3조 2항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케이, 엄청 빨리 읽으시네요. 자, 그래서 169페이지 검인권자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가로로 써놓읍시다. 읍면동장, 그죠? 주소지도 아니고 소재지, 그죠? 어디 소재지?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이렇게 검인을 신청하면은 이 검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형식적으로, 그죠?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법의 형식 요건 구비만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죠? 검인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잘 기재됐나? 안 빠지고 이렇게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지 않고 우리 검인 시에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자, 제출하는 곳은 어디에? 예, 등기소에 하죠. 관련법이 이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검인의제. 검인의제다. 이건 뭐예요? 검인의제라는 것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죠? 본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보냐 보니까 우리 탑법들,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탑법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 신고하면은 검인 맡아서 본다고요. 그죠? 거래 신고 필증 나오면은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 테마. 176페이지 법 27조 4항에 보면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되어 있죠. 교부 받은 때에는 다음 페이지 매수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경우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의제된다는 거예요. 다시 169페이지. 우리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역시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591페이지. 자, 59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126조 2항 보실까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허가증을, 토지거래 허가증을 말하는 거예요.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아니라 허가 신청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법에 또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750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750페이지 보면은 거기
밑에 보면 가로 6번에 탑법 의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주택법 80조의 2 사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증명서 교부 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검인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꼰자가 같대. 꼰자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같기 때문에 검인을 의제를 합니다. 자기가 도장 찍은 이렇게 해놓고 다시 거기다 참 잘했어요. 검인 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족이죠. 사족.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이제 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검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하고 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요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검인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 소유권의 매매 교환 증여예요. 매매 교환 증여. 그렇죠. 증여도 계약인가요? 거래 계약. 그렇죠. 계약. 그렇죠. 그죠? 거래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증여. 이것도 검인 필요 대상이죠. 그런데 오른쪽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임대차 이런 거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죠. 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68페이지에 그 대상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요때라고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그 증여는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검인은 맡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규정이 공짜다,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므로 자, 요거는 다시 585페이지 자주 보네요. 그죠? 585페이지 118조 보세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해가지고 1항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고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공짜 아니고. 그러나 증여는 뭐예요?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범인은 받아야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게 또 좀 확장되면 거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래 계약은 아닌데 계약처럼 검인을 맡도록 규정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판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상속, 경매, 공매, 공용유수, 공용수용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검인 불필요라고요. 미미한 차이점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매 있죠. 경매는 보니까 당연히 검인도 불필요하고요. 또 뭐도 불필요합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불필요죠. 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죠?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경매의 경우에도 농지취자 증명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인 필요한 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번호기. 처음에는 가등기 할 때는 뭐예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가등기 기초에서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뭐예요? 소유권이 진짜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 뭐 부동산 거래신 신고필증 교부 받은 경우, 주택거래신 신고필증 교부 받은 경우, 요건 뭐예요? 위에 동그라미 검인 의제 된 거니까 안 봐도 된다. 불필요하죠. 그 다음 4번에 분양권 전매 받아야 되겠죠? 분양권 전매 하는 경우도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네 번째 보니까 검인 불필요 선박, 임목, 재단, 그러니까 공장대당, 광업재단이 되겠죠. 이런 거는 안 봐도 된다고. 괄호의 이제 내용은 뭐 이렇게 양도차익 목적이 아니라 뭐 저당권 설정의 목적,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보다 더 정확하게는 말이죠.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민법에 대한 하나의 절차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민법은 실제법이 되고. 그럼 민법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민법에서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거든요. 토지하고 그 정착 건물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민법에서 선박,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인받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죠? 그러나 주의할 게 관련 법들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 그죠? 공장재단법, 광업재단 이 법에서는 뭐예요?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9페이지 보시면은 39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3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목은 무엇을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 무슨 법에서는 민법이 아니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그리고 밑에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법의 12조 1항 공장재단은 뭐로 본다고요? 한계에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뭐에서요? 요 법에서. 민법이 아니라.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록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검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이제 법적인 맥락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무허가 건물, 그죠? 매매하는 거 위에 결국 매매죠, 그죠? 그러니까 검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세금 탈세 방지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의 받을 필요가 없겠죠. 다음에 6번째, 가등기 원인 증서. 가등기는 받을 필요, 번등기의 경우에 검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참고적으로 밑에 보니까 관련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여러 개,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는 한 개의 시군구에게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편의성을 위해서. 또 하나, 중개업자하고 연관지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개업자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개를 했어요. 근데 검인 대상이야. 이 양반들을 하지 않고 중개업자가 가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말이죠. 우리가 개입한 경우에 우리한테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이제 관련 위반 시 제재사항입니다. 자, 제재사항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하시고요. 자, 보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보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중개업자는 업무정지에 되는 거죠.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에 대한 자격정지. 뭐의 경우에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 다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죠. 허위 작성이죠. 그러니까 허위 작성. 여러분, 작성을 하지 않은 게 더 나쁩니까?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작성이 더 나쁩니까? 거짓말한 게 더 나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더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우리 중개업자의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이렇게 자격정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것은 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이에 해당되면요, 임의적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때려도 되나요?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을 때려도 되죠.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앞에 우리 행정처분 처벌할 때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 법상의 제재사항이고요. 탑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제재사항 보니까 와, 이건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단위가 뭐 이렇게 우리는 3천이 1억 와. 그래서 탈세 이런 걸 목적으로 중단생략 등기원인 허위 기재한계는 3년 1억이네요.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 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인 안 맡아서 그러면 그 법 9조의 1학년 3반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다 우리가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요.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요. 2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42페이지. 그 60일짜리가 꽤 많이 나오죠. 그렇죠? 242페이지 그 표, 공인중개사법 일자를 총 정리해 놨습니다. 그 현관펜 하셨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해놨을 거예요. 그죠? 저번에. 이게 이제 막 헷갈리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한 군데만 60일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나오고. 그래서 헷갈려요. 그죠? 이 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타법에도 나오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칸에 그 60일이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고, 본공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 지워버리시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밑에다가 60일 밑에다가 90일을 하나 만드십니다. 90일. 만드셨어요? 글로 옮깁시다. 그쪽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본공고는 90일입니다. 90일. 60일이 아니라 수정해 주세요. 자, 이거는 우리 47페이지 47페이지 령 7조 3항의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90일. 꽤 긴 거죠? 자, 이제 60일 볼 겁니다. 60일. 60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더 짧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그렇죠? 그래서 90일, 60일입니다. 60일. 그런데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럼 특별한 게 뭐냐? 그게 15일짜리가 있어요. 15일짜리 그 두 번째 점 보면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 지역 것을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도 뭐예요? 요것도 뭐예요? 60일이에요. 60일. 요거는 233페이지 한번 보죠. 233페이지. 거기 보면은 계약 취득 신고해가지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거의 60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오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70페이지 그 61일 이걸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 60일도 또 차이점이 있어요. 와,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더 헷갈리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역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에요. 그러나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일부터 계약 체결일이라는,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170페이지 이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에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쌍무계약의 경우 우리 대표님 매매가 되겠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치른 날 이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편무계약, 한쪽만 의무 있는 거 있죠. 증여계약 같은 경우 이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즉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죠. 공통점은 60일 이내는 같은데 시발점이 두 개는 같고 하나는 그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한 테마를 딱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고 잘 아는데요, 여러 테마를 연계해 가지고 내잖아요. 정말 취약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죠, 한번. 그래서 242페이지 그렇게 정리를 해뒀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 다시 170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기타 사항 보죠. 기타 사항 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당연히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게 다르다는 걸 기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왜? 보니까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고요. 그죠? 왜? 형식적 심사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거래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게 말이죠. 특히 뭐예요? 제한 능력자 있죠. 자, 제한 능력자이다. 검정펜으로 밑줄 그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요 양반들하고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상당히 주의해야죠. 자, 미성년자. 요 미성년자 확인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민증 까보면 되죠. 그렇죠? 민증 까보면 되죠.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우리가 조사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현실하고는 좀 괴리죠. 당신 좀 이렇게 형광등 같아. 당신 형광등 아예 말씩 간 것 같은데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 좀 줘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양반 뺨 때리고 가실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여튼 좀 해야지만 그거는 그렇다. 시험 내용에서 시험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말이죠. 법정 대리인하고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법정 대리인하고. 본인하고 굳이 하려면은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피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곳으로 따자.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225페이지 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1차 민법 있죠. 이 민법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과목 225페이지 보시면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하고 거래계약할 때 말이죠. 자, 법인에다가 검정펜 빗으로 합시다. 이때는 이 사람이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있었어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나와 있다고. 이 양반이 처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럼 그 양반하고 해야 되겠죠. 다른 양반하고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공동소유도 문제가 되죠. 자, 공동소유. 검정펜을 밑줄 하시고요. 이런 거래계약은 우리 공동소유의 세 가지, 공유, 합의, 총유. 요 구별해가지고 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한 권으로 따져 1차 323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타 내용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매매 비용이 있죠.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한 권으로 따져 1차 400페이지 민법 566조의 내용이 되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해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직 그렇지만 뭐예요?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면 이제 하겠죠. 너 할 수 있는데 안 하니?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그렇죠. 자,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파란펜을 밑줄로 합시다. 역시 뭐예요? 공통점, 차이점 구별해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쭉 아실 텐데 법정 서식이 있느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있었죠. 무려 4개나.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작성 의무자가 누구냐? 중개업자. 그리고 뭐예요?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뭐도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의무도 있죠. 자, 교부는 중개업자만이 하죠. 소속공인 중개사는 교부하는 게 아니죠. 사장님이 아니니까. 교부 대상자는 양쪽 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그랬고 거래계약서도 그렇고.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권리 취득 중개 의뢰만 했었죠. 그 다음에 작성 시점,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즉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요때 하나 더 할 게 있죠. 뭡니까?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를 하거나 또는 관련 전자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78페이지 법 30조 5항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다음에 몇 부를 작성해야 되냐? 3부.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보존할 사본 그 한 부를 포함해서 이제 총 3부입니다. 보존 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차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사항이 뭐냐? 둘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행정처분 처벌할 때
표 하나로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121페이지 서류 보존의무 서류관 공통점 차이점에서 그 두 번째 표에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자,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법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71페이지에 법 거래계약서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이미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실제 법 조문에는 어떻게 녹아 있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는 완성된죠. 될이 아니죠. 니은 되고 나서 된 때는 작성 교부 보존이죠. 자, 검정 동그라미로 작성 교부 보존 합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는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151페이지 보시면은 법 25조 사항이 뭡니까?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걔도 해야 된다. 서명명 나름해야 된다. 요게 그대로 우리 거래계약서도 준용이 된다고요. 좋은 것도 이렇게 여기다 사실 써놓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령에 기재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들, 필수적인 기재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8호에 보면은 중개대성 확인서명 교부일자인데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 이 교부일자는 안 나와 있죠.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그 다음에 권장할 수 있다 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